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죽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 죽이는 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당시 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그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쿠데타가 지역적 쿠데타예요. 크게 힘든 쿠데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아쇼카를 사령관으로 해서 보냅니다. 군대를 조금 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버지 입장에선 슬퍼해 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 국가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고, 그거는 밖으로 얘기하기도 굉장히 좋고, 노블리스 오블 주잖아, 진짜.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알턴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좀 우려되는 거에 사라졌고, 합법적이고, 슬퍼해주고, 내 아들이 이렇게 했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조조 플러스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반전을 시켜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잘 이겨서 그쪽 군대들이 오히려 붙었대. 반란군이 붙었대. 오히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제갈량, 7종 7금의 제갈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맹획을 뭐 7번 잡아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스토리? 안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임진왜란 얘기할 때 뭐 적장도, 적군들도, 왜군들도 이순신 장군을 뭐 존경했다 뭐 이런 식 무서워했겠지. 뭐 존경까지 했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겠지. 그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압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딸려서 붙어요. 그렇게 해서 수도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쇼카가 그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막바로 수도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수도에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실전 부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실전 부대 못 이깁니다. 우리도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거 했을 때 수도 사령부도 있었잖아요. 못 막잖아요. 현역들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도가 장악되고 아쇼카 왕이 왕자들을 다 잡은 거예요. 자기 이제 형제들을 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99명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노력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초발심 다경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3일 수심은 천재 보고 100년간 탐은 일조진이라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그 다음에 100년간 탐은 일조진 100년 동안 아끼고 탐해서 쌓아놓은 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진짜 그 말 맞지 않아요? 101명을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낳을 때 보통 일이었겠어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싹 해가지고 99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 한 명 살려줬다. 자기 빼고 한 명 살려줬다. 어떻게 살려줬을까? 얘는 왜 살았을까? 얘만 동복 동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복 형제고 얘만 엄마도 같은 동생이었던 거야. 그런데 아쇼카 왕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도 아니었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별로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면 될까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왕을 보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파가 생긴다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좀 말을 안 듣는데 저걸 어떻게 딱 제거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썼던 방식을 쓰면 됩니다. 군대를 조금 보내가지고 줘가지고 저 가서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너무너무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재주 좋은 사람이 이기고 와요. 그러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내주고 언제까지? 안 올 때까지. 이게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주변을 다 쳐내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다 제거하면서 그게 아쇼카 왕의 전 인도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인도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쪽에 그 더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도의 최초 통일이라고 그래요. 아쇼카 왕하고 그 시대에 보면
중국에 누가 있냐면 진시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통일의 시대입니다.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통일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그게 칼린가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사망자만 10만 명, 포로 15만 명. 2300년 전 얘기예요. 좀 놀래봅니다. 그냥 너무 덤덤하게.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놀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놀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가 이때 진짜 질 뻔했습니다. 아쇼카가 이긴 거는 이 칼린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용감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용감한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용감한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좋으면 이겨요. 그래서 미국이 센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라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용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현대전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감하고 기술 좋은 사람이 훨씬 이 전쟁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승군이 제일 잘 싸웠다는 거잖아요. 승군이 왜 잘 싸울까요? 승군이 왜 관군보다 잘 싸울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자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 처자식이 없으면 내가 때려쳤을 건데, 아유씨,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어서 갈 때가 있다는 거. 죽어서 갈 때라는 건 뭐냐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린카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를 잘했고 실제로 아쇼카가 처음으로 밀려요. 단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쇼카가 너무너무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래도 질 수가 없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삼국지 읽어보면 위촉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 넓이만 보면 위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조조가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합쳐도 조조한테 안 됩니다. 땅 넓이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가 똑같은 거냐면 중국보다 러시아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크잖아요. 아마 중국보다 캐나다도 더 클걸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로 부딪히면 그게 비교가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나라는 그게 사람 대부분 안 사는데요. 알래스카 같은 거 땅 있어도 그 뭐 할 거요? 그 당시에. 지금은 자원이나 캐고 참치라도 잡지. 그 당시에 뭐 할 거예요? 얼음 파서 섭빙고 만들어? 아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칼린카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이미. 그리고 아쇼카 왕이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로다가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불교사에서는 획을 긋는 사건. 그래서 아쇼카 왕과 진시 왕이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비슷했는데 아쇼카 왕은 나중에 불교로 전향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자비로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의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아쇼카 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과증물탄계라. 자신이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허물은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사람이 허물인 줄 알아도 뭉개려고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해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렇게 괘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